기아 K4 해치백은 죽은 장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K4가 나오자마자 해치백 시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디자인 하나로 소비자들을 다시 해치백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그러자 폭스바겐이 움직였습니다. 가솔린 해치백 시장은 기아한테 내어줘도 전기 해치백 시장만큼은 우리가 다 먹겠다. 그 선언을 들고 나온 차가 바로 이겁니다. ID3 네오. 근데 이 차 사실 폭스바겐한테는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전작 ID3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 소비자들한테 욕을 한 바가지 먹었거든요. 스티어링 휠에 터치 버튼 달아놔서 손가락만 스쳐도 크루즈 속도가 멋대로 올라갑니다. 에어컨 키려면 화면 메뉴를 3번, 4번 들어가야 합니다. 계기판은 장난감 수준입니다. 심지어 폭스바겐 CEO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ID3는 진짜 폭스바겐이 아니다. 그 반성문을 들고 나온 게 바로 이 차입니다. 물리 버튼이 돌아왔습니다. 공조 버튼이 돌아왔습니다. 계기판이 커졌습니다. 주행거리는 최대 630km입니다. V2L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고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6년 동안 소비자들한테 불편함을 강요하다가 이제야 기본기를 복원한 겁니다. K4가 가솔린으로 해치백 시장을 열었다면 ID3 네오는 전기로 그 시장을 가져가겠다는 폭스바겐의 반격입니다.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 오늘 숫자로 탈탈 털어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ID3 네오. 이름부터 작정하고 바꿨습니다. 왜 굳이 네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겉으로 보면 또 그 밥에 그 나물 같은 전기차입니다. 근데 폭스바겐은 이번 차를 새 이름, 새 디자인, 새 실내, 새 기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냥 페이스리프트라고 퉁치기엔 소갈머리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전 ID3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전 세계 고객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벼람급 사양들을 억지로라도 뜯어고친 수정판이자 반성문에 가깝습니다. 해치백 시장을 기아 K4가 가솔린 감성으로 흔들어놨다면 폭스바겐은 이제 전기 해치백의 정석이라는 데이터 카드로 다시 판을 짜겠다는 겁니다. 포지션 데이터부터 봅시다. 이 차가 어디를 노리는지 숫자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재원부터 봅시다. 전장 4000이 165mm, 전폭 1809mm, 전고 1554mm, 휠베이스 2766mm. 겉으로는 컴팩트 해치백입니다. 근데 휠베이스 2766mm.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 덕분에 실내 공간을 극한까지 뽑아먹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골프급 외형의 파사트급 실내 체감, 이쪽 철학입니다. 리뷰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외부 크기는 컴팩트한데 안에 들어가면 한 체급 위차에 앉은 느낌. 여기서 기아 K4와 비교 포인트가 생깁니다. K4가 길고 넓은 차체와 실용성을 앞세운다면 ID3 네오는 전기차 플랫폼으로 실내 효율을 극대화한 유럽식 정통 해치백으로 들어옵니다. 같은 해치백 시장을 보지만 접근 방식이 정반대입니다. 디자인 봅시다. 폭스바겐이 이번에 어떻게 얼굴을 바꿨는지 디자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폭스바겐 ID 시리즈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그 차 아니냐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그걸 뼈저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ID3 네오는 과한 조형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지저분한 선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얼굴을 바꿨습니다. 공식 표현으로는 퓨어 포지티브 디자인 언어. 쉽게 풀면 괜히 미래지향적인 척 장난치지 말고 폭스바겐답게 정돈해서 안정감 있게 오래 봐도 안 질리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면부 핵심이 딱 보입니다. 더 얇아진 LED 헤드램프, 그 사이를 가로로 잇는 라이트바, 사양에 따라 점등되는 VW 엠블럼. 예전 ID3가 약간 둥글고 애매하게 미래지향적이었다면 이번엔 훨씬 넓고 낮고 또렷하게 보이게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전기차라서 이상하게 생긴 차에서 그냥 잘 정돈된 폭스바겐 해치백으로 돌아온 겁니다. 측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기본 뼈대는 크게 안 바꿨는데도 차가 시각적으로 더 길어 보입니다. 비밀은 색 배치입니다. 예전에는 검은 루프와 리어 섹션이 전기차스러운 이질적인 분절감을 줬다면 이번엔 루프 스포일러와 테일게이트까지 차체 색상으로 덮어서 훨씬 정통 해치백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차가 갑자기 커진 건 아닌데 시각적으로는 더 눌리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대대적으로 바꿨다는 인상은 약하지만 보기 좋은 폭스바겐으로 돌아왔다는 확신은 줍니다. 진짜 핵심은 외관이 아닙니다. 실내 들어가 보면 왜 굳이 네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실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기존 ID3 실내를 아는 분들은 꽤 놀라실 겁니다. 이전 ID3는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욕을 한 바가지 먹었습니다. 조잡한 터치식 버튼, 애매한 조작성, 장난감 같은 작은 계기판, 아퓨리처럼 닦아야 할 지독한 하이글로시, 전기차 감성이라는 핑계로 사용성을 포기한 흔적들이 가득했죠.
근데 이번엔 그걸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해외 리뷰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결국 고객의 목소리에 무릎을 꿇었다. 스티어링 휠부터 봅시다. 기존의 정전식 터치패드를 갖다 버리고 물리 버튼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체감이 엄청납니다. 왜냐고요? 예전 버튼은 스치기만 해도 크루즈 설정 속도를 올려버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눌러야 작동하는 진짜 버튼입니다. 이건 단순한 복구가 아닙니다. 폭스바겐이 설익은 미래 UI보다 운전 중 실질적인 조작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인정한 셈입니다. 공조개도 싹 바뀌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 아래에 온도, 송풍, 에어컨 등 핵심 기능을 위한 별도 물리식 버튼 스트립이 들어갑니다. 화면 속 메뉴를 3번, 4번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손이 먼저 반응하게 만든 겁니다. 볼륨 노브까지 따로 챙겼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자동차는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시선 안 뺏기고 조작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폭스바겐이 이번에 보여준 건 화려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기본기 복원입니다. 계기판도 커졌습니다. 기존의 장난감 같던 화면 대신 10.25인치 디지털 콕핏이 들어갑니다. 중앙 인포테인먼트는 12.9인치 이노비전으로 재구성됩니다. 맵 표시도 넣을 수 있고 레트로 모드까지 지원합니다. 골프 1세대, 2세대 감성으로 계기판을 꾸밀 수 있는 겁니다. 폭스바겐이 아예 공식 문서에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컴팩트 클래스가 아니라 미드레인 지급에 앉은 느낌. 꽤나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거 운전석 도어에 이제 윈도우 스위치가 4개 다 따로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6년이 걸렸다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소비자들이 뒷창문 하나 열려고 버튼을 2번 눌러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럽 1위 자동차 브랜드가 윈도우 스위치 4개 다는데 6년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바로 폭스바겐이 고객한테 진 빚의 실체입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변식, 컵홀더, 양쪽으로 열리는 센터 암레스트, 최대 13인치 태블릿까지 넣을 수 있는 수납, 옵션으로는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만 카돈 사운드, 마사지 시트까지. 그냥 전기 해치백이 아닙니다. 작은데 갖출 건 다 갖춘 차로 체급을 올린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있었어야 할 것들입니다. 폭스바겐이 혁신을 한 게 아닙니다. 6년 전에 잘못 달아놓은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겁니다. 칭찬받을 일인지 당연한 일을 늦게 한 건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파워트레인 봅시다. 이번 네오의 가장 중요한 기술 포인트입니다. 파워트레인입니다. 이번 ID3 네오의 가장 중요한 기술 데이터는 APP350입니다. 기존 APP310을 대체하는 신형 구동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배터리를 써도 더 멀리 갑니다. 폭스바겐이 이번 차에서 보여주고 싶은 건 무모하게 빠른 전기차가 아닙니다. 완성도 높게 다듬은 전기 해치백입니다. 배터리와 출력은 3단계입니다. 기본형 50kW 시 배터리 125kW, 170마력급, 주행거리 417km, 중간형 58kW 시 140kW, 190마력급, 주행거리 494km, 상위형 79kW 시 배터리 170kW, 231마력급, 주행거리 630km. 여기서 최상위 79kW 시 모델이 WLTP 기준 최대 630km를 찍습니다. 이건 컴팩트 해치백이 찍어서는 안 될 수치입니다. 엔트리는 도심형, 중간은 밸런스형, 79kW 시는 장거리형. 수요층을 칼같이 나눈 겁니다. 충전 속도도 봅시다. 50kW 시와 58kW 시는 DC 최대 105kW, 79kW 시는 DC 최대 183kW, 10%에서 80%까지 약 26분에서 29분. 냉정하게 말해서 시장에서 가장 빠른 수치는 아닙니다. 800V 초급속 차량들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숫자가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근데 폭스바겐이 강조하는 건 충전 수치쇼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용성입니다. 전기차를 처음 타는 사람도 금방 적응할 수 있는 차. 이것이 이번 네오의 핵심 전략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특히 꽂힐 기능 2개가 여기서 나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환장할 데이터 2개가 있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빙과 V12입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가속 페달만으로 완전 정지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기본입니다. V12, 충전 포트 어댑터로 외부 기기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최대 3.6kW 수준. 이건 한국 소비자들이 은근히 꽂히는 포인트입니다. 왜냐고요? 차를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에너지를 뽑아 쓰는 생활 장비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캠핑, 비상 전원, 외부 작업 이런 데서 바로 체감이 됩니다. 이제야 유럽 해치백이 한국에서 말이 통하는 기능을 손에 쥔 셈입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흥미롭습니다.
옵션인 커넥티드 트래블 어시스트는 군집 데이터를 활용하고 신호등 인식 후 정지까지 지원합니다. 즉 이번 차는 조작계는 아날로그적으로 돌려 사용성을 챙기고 보조 시스템은 더 디지털하게 끌어올리는 양면 전략을 씁니다. 운전은 더 쉽게, 기능은 더 똑똑하게, 괜히 멋부리다가 기본기 망친 예전 ID3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방향입니다. 단점 짚겠습니다. 장점만 나열하면 그건 광고지 분석이 아닙니다. 첫 번째, 트렁크가 없습니다. 이 정도 체급 전기차라면 전면, 수납 공간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빠졌습니다. 폭스바겐이 이번 업그레이드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보입니다. 트렁크 혁신이 아니라 운전석 조작계의 전면 개보수에 모든 걸 쏟아부은 겁니다. 실사용 측면에서는 옳은 선택입니다. 차 탈 때마다 짜증나는 건 트렁크 20리터 차이가 아니라 매일 만지는 버튼의 불편함이니까요. 두 번째, 충전 속도 105kW와 183kW는 실용적인 수준은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쏟아지는 초급속 경쟁자들 앞에서 숫자가 빈약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세 번째, 플랫폼이 7년 됐습니다. MEB 플랫폼 2019년에 나온 구조입니다. ID 골프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2028년에 나옵니다. 지금 네오를 살 건지 아니면 2년 더 기다릴 건지 이 차가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K4와의 비교, 그리고 이 차의 진짜 경쟁력이 뭔지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 차가 정말 기아 K4에 대한 반격이 될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정면 격투는 아닙니다. K4는 가솔린이고 ID3 네오는 전기차니까요. 하지만 해치백 시장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K4가 해치백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다면 ID3 네오는 그 해치백의 다음 단계는 전동화와 사용성 개선이라고 훈수두는 차입니다. K4가 판을 열었다면 ID3 네오는 전기 해치백의 정석 이미지를 다시 세우려는 차입니다. 이 차의 진짜 경쟁력은 화려한 껍데기도 말도 안 되는 고성능도 아닙니다. 폭스바겐이 드디어 고객말을 들었다는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전기차 초반에 억지로 밀어붙였던 불편한 터치 조작과 과한 미니멀리즘을 싹 접고 다시 폭스바겐다운 차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선언문이죠. 총평 드립니다. 살 이유 체크, 물리 버튼 완전 복원 체크, 공조 버튼 다 돌아옴 체크, 계기판 10.25인치로 대폭 확대 체크, 최대 630km, 주행거리 체크, 원페달, 드라이빙 기본 체크, V2L 3.6kW 체크, 실내 완성도 대폭 향상 체크, 살지 말아야 할 이유 X, 트렁크 없음 X, 충전 속도 최상 위급 아님 X, 플랫폼 7년 된 구조 X, 2028년 완전 신형 출격 예정 X. 결론입니다. 화려한 한방은 없습니다. 대신 기본기가 무섭게 좋아졌습니다. 겉모습은 새 차 티가 약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실내와 사용성은 확실하게 새 차입니다. 폭스바겐이 잘못 갔던 길에서 유턴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한국에 이 폭스바겐식 반성문이 설득력 있는 가격표를 달고 들어오느냐. 그게 된다면 이 차 생각보다 꽤 무거운 카드가 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 남겨주십시오. 기아 K4 살 겁니까? ID3 네오 살 겁니까? 아니면 2028년 신형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오토랩은 제조사 마케팅이 아닌 반박 불가능한 숫자로만 돌아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토랩이었습니다. 끝.